내 이름은 이정순, 예전엔 증권사에서 시장을 흔들던 애널리스트였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새벽마다 걸레질하는 청소부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32억. 그 돈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겨울 새벽 5시, 도심의 오피스 건물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순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62세의 그녀는 청소 도구를 담은 수레를 끌며 어두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며 긴 복도를 밝히면 그녀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층씩 차근차근 해보자.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걸레를 물에 적셨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치자 움찔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1층부터 15층까지 복도와 계단,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습니다. 청소 용역직으로 일한 지 벌써 몇 년째, 이제는 어떤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짜며 정수는 문득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당시에는 이른 아침이면 정장을 차려입고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바쁘게 움직였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여러 개를 앞에 놓고 주식 차트를 보며 고객들에게 투자 조언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작업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구나.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한쪽 벽에 붙은 회사 안내판들을 보며 걸었죠. 각종 무역회사, IT 기업, 컨설팅 업체들이 이 건물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7층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이곳에는 큰딸 오주영이 다니는 회사가 입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건물에서 일을 시작한 정순에게는 매일이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필 수많은 건물 중에서 딸이 다니는 곳에 배치된 것이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청소를 하던 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지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주식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확인하자 여전히 그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32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말입니다. 32억. 이 돈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정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비밀이었죠. 증권사에서 일할 때 모은 돈과 투자로 불린 자산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을 떠났을 때도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도 이 돈은 숨겨두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청룡여사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고 많은 고객들이 정순의 분석을 신뢰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영광도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지금은 이렇게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정수는 스마트폰을 다시 지갑에 넣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지금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죠.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진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사람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싶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던 정수는 엘리베이터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동료와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오는 주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벽 쪽을 바라봤죠. 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영은 정순을 보고도 모르는 척했고 정순 역시 아무 말하지 않았죠. 마치 서로를 처음 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곳을 보며 걸었죠. 정순 역시 아무 말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죠. 서운함과 이해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청소부인 엄마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영이도 힘들겠구나. 엄마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정수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 되어 동료들 앞에서 청소부인 엄마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전 내내 7층 청소를 마친 정수는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 안이 조용해졌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식당으로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만들며 하루하루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정리하며 정수는 오늘도 하루가 반쯤 지나갔음을 느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죠. 32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겼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는 법이지. 정수는 마지막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수레를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청소가 남아 있었죠.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일과였지만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지 알아가는 소중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겨울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복도를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떤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청소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녀 안에는 여전히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이 챕터. 며칠이 지나고 정수는 7층 청소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주영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 모르는 척하며 지냈죠. 정수는 딸의 출근 시간을 피해 일찍 청소를 끝내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 정수는 7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시간이라 조용했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만들며 정수는 오늘은 주영과 마주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정수는 복도에서 주영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주영은 점심을 먹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죠.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주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여기서 뭐 하세요? 주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혹시 동료들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
너는 점심 안 먹었니? 정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번져 있었죠. 딸 앞에서조차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주영은 정순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라고 말하면 창피해?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죠. 주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물고 바닥만 내려다봤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주영의 동료 2명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영 씨, 벌써 돌아왔네요? 동료 중 한 명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주영은 재빨리 정순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동료들에게 다가갔죠. 마치 정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주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복도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는 정순을 보며 가볍게 목례했죠. 평소처럼 청소하시는 분에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영은 그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 사무실로 들어갈까요? 다른 동료가 말하자 주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죠. 주영은 끝까지 정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순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다시 잡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죠. 30대 중반이 된 딸에게 청소부인 엄마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도 청소를 계속하면서 정수는 주영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때가 있었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는 엄마 품에 안겨 하루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순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말이죠. 세월이 흘러 주영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수는 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정순이 증권사를 그만두고 여러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오후 내내 정수는 다른 층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아쉬움이 남아 있었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7층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청소하던 정수는 주영의 사무실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죠. 혹시 일이 힘든 건 아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영이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죠. 주영은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퇴근길에 정수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영에게 메시지라도 보낼까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수고했어. 몸조심해 같은 평범한 인사말이라도 좋았는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울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주영의 차가운 시선과 어색한 침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내일도 또 7층에서 주영과 마주칠 텐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어색한 관계가 계속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딸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순과 주영은 여전히 서로를 피하며 지냈죠. 가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매일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순이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뒤돌아보니 막내 아들 오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세인 진우는 여전히 엄마를 보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죠.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정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신기했거든요. 진우는 엄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엄마, 김밥 사왔어. 같이 먹자. 진우가 봉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일하는 중이라 망설였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마침 점심시간이 지나 건물 안이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먹을까? 정순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회의실은 사용할 수 없었죠. 진우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비상계단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단에서 먹으면 어때? 인적이 드물고 조용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3층과 4층 사이 계단 참에 나란히 앉았죠. 진우는 봉지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참치김밥과 야채김밥, 그리고 따뜻한 커피까지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정순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튼 손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죠.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죠. 진우는 어릴 때부터 늘 이랬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면 제일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오는 아이였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는 괜찮다. 정순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진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겨울엔 더 힘들 텐데 이제 그만두면 안 돼?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의 거칠어진 손을 보니 안타까웠죠. 청소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물로 청소하느라 손이 터지고 갈라진다는 것도 말이죠. 그만둬? 왜? 엄마는 일하는 게 좋은데. 정순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더 안쓰러웠죠. 왜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일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다른 일 찾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고마웠죠. 하지만 지금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다. 정순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죠.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손 좀 봐. 이렇게 거칠어졌잖아. 진우가 정순의 손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핸드크림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지만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었죠. 정수는 아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누군가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순과 진우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습니다. 5층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주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하는 중이었죠. 주영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엄마와 진우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진우는 누나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려 했지만 주영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고 망설였습니다. 주영은 잠시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도 끼어들지 않았죠. 마치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나쳐갔습니다. 누나. 진우가 작게 불러봤지만 주영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곧 아래층으로 사라져버렸죠. 정수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누나 왜 저래? 진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나가 엄마를 외면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영이도 나름 이유가 있겠지. 우리 그냥 먹자. 정순이 김밥을 들며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딸이 자신을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안타까웠죠. 진우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왜 그래? 진우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누나를 좋아했지만 오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죠. 정수는 아들이 화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우야, 누나 욕하지 마. 누나도 힘든 입장이야. 정순이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주영의 입장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도 아들들이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누나 편만 들어? 진우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나는 항상 우등생이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누나였으니까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이해하고 싶은 거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자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엄마의 마음이 고단했죠. 진우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난 후 진우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는 항상 엄마 편이야. 잊지 마.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진우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일을 계속했죠. 하지만 7층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정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7층에서 오래 근무한 김 과장이 정순의 모습을 보며 문득 과거를 떠올린 것이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주머니, 어디서 봤는데. 김 과장은 며칠 동안 정순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경제신문을 정리하다가 한 기사에서 정순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김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신문 속 사진은 몇 년 전 증권가 특집 기사에 실린 것이었죠. 청룡 여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애널리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녀의 분석을 신뢰했었거든요. 이정순. 맞다, 이정순 씨잖아. 김 과장은 흥분하며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라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믿지 않던 동료들도 사진을 자세히 보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얼굴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몰락설, 사기를 당했다는 설, 가족 문제로 인한 은둔설까지 온갖 이야기가 돌았죠. 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서 정순의 과거 기사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정순의 과거 인터뷰 기사가 떠 있었죠. 그 기사에서 정순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큰딸과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죠. 큰딸이 3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설마 우리 회사에 직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주영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도 같았거든요. 게다가 최근 계단에서 목격된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황상 주영이 정순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소문에 우리 건물에 딸이 근무하고 있다던데 이 말은 곧 사무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영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주영은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를 통해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청소하시는 분이 예전에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니. 청룡 여사라고 불렸다던데 투자 실력이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왜 청소 일을 하시는 걸까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이 대화를 들은 주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과거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물론 엄마가 증권사에서 일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주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엄마와 과거에 성공한 애널리스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았습니다. 오후에 정순이 7층 복도를 청소할 때 직원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평소보다 정중한 인사를 받은 정수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별다른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친절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주영은 정순이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과연 동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엄마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선뜻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주영은 인터넷에서 청룡 여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죠. 젊은 시절의 정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죠. 정말 우리 엄마네. 주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주영은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혹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막상 건물 앞에 도착하니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7층에 올라가니 동료들이 주영을 보는 시선이 더욱 의미심장해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주영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정말인가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주영은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뭐가요? 아니에요. 그냥.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주영은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이미 사무실 전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시간 주영은 혼자 식당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성공한 애널리스트였던 엄마가 왜 지금은 청소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도 느꼈죠. 혹시 알게 되면 더 복잡해질까 봐서였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7층 직원들은 이제 정순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어떤 사람은 존경의 눈빛으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동정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영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박 대리는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평소 주영을 질투하던 그는 이번 일을 기회로 여겼죠. 주영이 청소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정수는 7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에 돌아간 조용한 시간이었죠. 변기를 닫고 세면대를 정리하며 정수는 오늘도 하루가 평온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순을 보자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평소라면 간단히 인사하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줌마. 박 대리가 정순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무시하는 투가 담겨 있었죠. 정순은 청소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회사 청소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박 대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예전에 대단한 분이셨다면서요? 청룡 여사였다고 하던데. 박 대리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계속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 걸 이제야 알게 됐죠. 그래서 최근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던 거였습니다. 소문의 딸이 우리 건물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따님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박 대리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물걸레를 꽉 짰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박 대리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아무리 성공하셨어도 지금은 청소부잖아요. 딸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시는지. 박 대리가 더욱 심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정순은 입술을 꽉 물고 참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주영이 들어왔죠. 박 대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서 무슨 일인가 싶어 온 것이었습니다. 주영은 박 대리가 정순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대리님. 주영이 작게 불렀습니다.
박 대리는 주영을 보고 더욱 당당해졌죠. 주영이 나타난 것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아, 주영 씨 왔네요. 마침 잘 됐다. 이분이 주영 씨 어머니 맞죠? 박 대리가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주영은 당황스러웠지만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말해야 했죠. 정수는 딸이 자신을 부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영의 반응은 정순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만하세요. 주영이 박 대리에게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주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빨리 나가요. 주영이 박 대리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정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는 척도 안 하는구나. 정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모른 척하며 피하려 하는 모습에 실망했죠. 박 대리는 주영의 반응을 보고 더욱 신이 났습니다. 역시 부끄러우시군요. 그럴만하죠. 예전에 아무리 잘 나가셨어도 지금은 그만해요. 주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리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의미였죠. 주영 씨도 힘드시겠어요. 동료들 앞에서 이런 일이 알려지니까. 박 대리가 계속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주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을 나가려고 했죠. 저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주영이 정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리에게 말했죠. 박 대리님도 빨리 나오세요.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가자 정순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해 보였죠. 한때 청룡 여사라고 불리며 증권가를 호령했던 자신이 이제는 화장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수는 주영이 자신을 보호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영은 끝까지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수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수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32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서도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말이죠. 화장실 청소를 마친 정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7층 사무실 직원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죠.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주영의 자리를 힐끗 봤지만 주영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정순이 지나가는 걸 못 본 척했죠. 정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박 대리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딸의 차가운 반응까지 모든 것이 상처가 되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퇴근길 정수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전화라도 걸까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죠.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 진우가 더 화낼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만큼 피곤한 날이 없었죠.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특히 딸이 자신을 외면한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박 대리에게 모욕을 당한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죠. 특히 주영이 자신을 외면한 모습이 가슴에 깊이 박혀 아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수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두꺼운 통장과 각종 투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장을 꺼냈습니다. 32억 2천만 원. 여전히 그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죠. 이 돈이 있으면서도 왜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애들은 알까?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 오창수가 사업에 실패했던 그날이 생각났죠. 건설업을 하던 남편은 큰 프로젝트에서 손해를 보며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고 가족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때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증권사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투자로 번 돈을 모두 숨기기로 한 것이었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돈마저 사업 실패의 구멍을 메우는데 사용될까 봐서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가족을 떠났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것이 무서웠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혼자 사라져버렸죠. 그 후로 7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32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대신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마트 계산원, 그리고 지금의 청소일까지 말이죠. 그 재산은 아이들을 위해 지켜온 것임을. 정수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처음에는 두 아이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죠.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영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할 때는 외면했습니다. 청소부인 엄마가 창피하다고 여겼고 동료들 앞에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반면 진우는 달랐습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엄마를 먼저 생각했죠. 엄마가 힘든 일을 할 때 걱정해주고 김밥을 사들고 찾아와서 함께 먹으며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곧 드러낼 생각이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박대리에게 모욕을 당하고 주영이 자신을 외면한 것을 보며 확신이 섰거든요. 더 이상 두 아이를 똑같이 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서류함에서 다른 통장들도 꺼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 주식 배당금, 그리고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모두 합쳐서 35억에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할 때 정수는 청룡 여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시장을 읽는 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았고 자신의 투자도 성공적이었죠. 특히 몇 개의 우량 기업 주식에 일찍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척해야 했죠.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식 앱을 실행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들의 현재 가치를 확인해 봤죠.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매수한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거든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에게 이 돈을 물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큰 돈을 주면 아들이 놀랄 것 같았습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했죠. 정수는 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주영이 대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죠. 등록금이 부족해서 정순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때도 돈이 없는 척하며 대출을 받아서 줬었습니다. 실제로는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말이죠.
주영은 졸업 후 취업에 성공했고 곧바로 독립했습니다. 엄마와의 만남도 줄어들었죠.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인 만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진우는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엄마를 자주 찾아왔죠. 용돈이 생기면 엄마에게 맛있는 것을 사다 줬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위로해줬습니다. 오늘도 그랬죠. 갑자기 나타나서 김밥을 사들고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정수는 두 아이의 성격 차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영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었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우는 감정적이고 정이 많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죠. 결국 선택의 시간이 온 거구나. 정수는 통장들을 다시 서류함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오늘 박 대리에게 당한 모욕과 주영의 냉담한 반응이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내일부터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속 준비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물론 아직 죽을 생각은 없었지만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정수는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자 오히려 편안해졌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정수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었죠. 32억이라는 돈의 진짜 주인이 누가 될지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상속 준비를 결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정순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오전 일찍 건물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죠. 1층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며 복도와 계단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5층 계단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걸레질을 하던 정수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었죠. 순간 정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 정순의 비명소리가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다행히 한층 정도만 굴러떨어졌지만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왔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순이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마침 출근하던 직장인 한 명이 정순의 모습을 발견했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그 사람은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수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허리 염자와 다리 타박상 정도였죠. 하지만 의사는 며칠간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주영에게도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진우에게만 전화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진우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뭐,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진우는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는 침대에 누운 정순을 보며 깜짝 놀랐죠. 엄마, 많이 아파? 진우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죠. 괜찮다. 별거 아니야. 정순이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진우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뭐래? 심각한 거 아니야? 허리 염자랑 다리 타박상이래.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야. 진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주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정순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죠. 주영은 진우가 이미 와 있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주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딸이 찾아온 게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응, 별거 아니야. 주영은 침대 옆에 서서 정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처럼 손을 잡거나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죠. 병원비는 어떻게 하세요? 주영이 실용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정수는 딸의 그런 모습이 예상했던 그대로여서 씁쓸했죠. 엄마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주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제안을 했죠. 진우가 더 시간 많으니까 병간호는 진우가 하게 하죠. 주영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은 병원비 부담은 피하고 간병도 동생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진우가 주영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느라 바쁘잖아. 너는 시간이 더 자유롭고. 주영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진우는 화가 났지만 엄마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죠. 알겠어. 내가 할게. 진우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두 자녀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죠. 주영아, 너도 바쁜데 괜찮다. 진우가 하면 돼. 정순이 주영을 배려하는 말을 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 일로 두 자녀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졌거든요. 주영은 잠시 머물다가 먼저 떠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주영이 나간 후 병실에는 정순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누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우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누나 탓하지 마. 누나도 입장이 있어. 정순이 아들을 달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딸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죠. 다음 날부터 진우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엄마를 돌봤습니다. 밥도 챙겨주고 간호사가 오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줬죠. 정순이 화장실에 갈 때도 부축해줬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순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진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당연히 해야지. 누가 하겠어? 진우의 말에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주영은 이틀에 한 번씩 잠깐 들렀습니다. 과일이나 간식을 사다 주기는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죠.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금방 떠났습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진우가 쪽잠을 자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병실 의자에서 밤새 잠을 자느라 목이 아픈 것 같았거든요. 진우야, 집에 가서 자.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엄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진우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정수는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누가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실해졌죠. 이제 됐다. 내 마음의 답은 정해졌다. 정수는 눈을 감고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나흘을 입원한 정수는 퇴원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진우는 새벽부터 퇴원 준비를 도와줬죠. 옷을 챙기고 퇴원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정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집에서도 며칠 더 쉬어야 해.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그런 마음이 고마웠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정순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진우가 보여준 정성과 사랑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퇴원하는 날 오후 정수는 진우에게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줄 수 있니? 변호사 사무실? 왜? 진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죠. 유언장을 쓰려고. 유언장?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죠. 아니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치면서 생각이 많아졌거든. 정순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뜻이라면 따르기로 했죠. 다음 날 정순과 진우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순은 미리 예약을 해둔 상태였죠. 변호사는 중년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순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을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죠. 유언장 작성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진우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막내 아들 오진우에게 상속하고 싶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에게 그럴 만한 재산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재산이 있어?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냈죠. 이것들이야. 정순이 여러 개의 통장과 투자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진우는 그 숫자들을 보고 말문이 막혔죠. 32억. 이게 진짜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증권사에서 일할 때 모은 돈이야. 투자로 불린 것도 있고.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여성이 이런 거액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이 있으면서 청소 일을 하셨어요? 진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정순의 말에 진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누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주영이는 이미 충분히 독립했어. 그리고 정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주영이 보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건 내가 엄마를 사람으로 대해줬기 때문이야. 정순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변호사는 상황을 정리하며 유언장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모든 재산을 진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정수는 차분하게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적당한 때에 알릴게요.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정순과 진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진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아? 누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진우야, 엄마 결정이야. 너는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청소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쉬었지만 일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동료들은 정순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해졌죠.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정수는 예전과 다름없이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죠.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7층에 올라가자 주영이 보였습니다.
정순을 보고도 여전히 모른 척하며 지나갔죠. 정순은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거든요.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며 정순은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끝났다. 정순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3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소부로 일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거든요. 며칠 후 진우는 조심스럽게 주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진우에게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직접 주영에게 말하겠다고 했죠. 정수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돈 때문이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아름다웠죠.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맞은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